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참 잘했다라는. 네, 연금 짱입니다. 연금 거의 9점에 다 매도 해지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외환 시장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환장 진짜 환장할 환율인 것 같네요. 환율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1,500원 얘기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지난주에 1,400원 밑으로 네, 1,300원대 찍고 다녀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연금이 환해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연금 짱입니다. 연금 거의 9점에 다 매도 해지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아주 투명하게 발표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외환 보유액과 한국은행에 선물한 포지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환 보유액이 올 들어서 한 100억 불 정도 줄어들었고요. 선물한 포지션이 한 80억 불 이상 늘어났거든요. 거의 반대로 움직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게 수합을 해주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바이 앤 셀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근데 이 포지션을 한국은행이 셀 앤 바이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물화는 줄어들고 선물화는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발표할 때 왜 줄어들었는지 왜 늘어났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줄어드는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수합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한 매도를 했고 그게 이제 이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원환율 보시면 국민연금이 올해 1, 2, 3, 4월에 매도 해지를 많이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거의 고점이잖아요. 네. 올해 1, 2, 3, 4월이. 거의 금융위기 이후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고점에 다 많이 팔았다. 연금만 따라했으면 네.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국민연금도 어떤 기준을 갖고 환해지를 한다라고 뭐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좀 참고하면 환해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환해지를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워낙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나라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지가 되고 이게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자의적인 결정이 되면 5% 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고요. 한시적으로 전략적으로도 10% 환해지를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고 15%까지 환해지를 할 수 있는, 지금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단 5영업일 이상, 특정 수준 이상을 웃돌 경우에 10개월간 나눠가지고 매도 해지를 한다. 라고 했고요. 다만 특정 수준 이상으로 레벨이 올라오면 매도 해지를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전략적 환해지 자체가 22년 환율 급등할 때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전략적 환해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동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편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수준이 뭘까요? 글쎄요. 너무 지나치게 올랐거나 지나치게 떨어졌을 뭔가 기준을 설정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 특정 수준이 우리 외환시장의 역사 속에 평균 대비 99% 신뢰 구간을 초과한다.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레벨이 1,450원. 위면 연금이 매도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또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레벨은 95% 신뢰 구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대충 1,340원, 1,450원 밑으로 내려오면 해지를 중단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쉽게 표현하면은 너무너무 높으면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레벨보다 너무너무 높으면 팔자라고 저는 이제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99%, 95% 신뢰 구간을 얘기한 걸 뿐인 거고 결국은 작년 말 연초의 상황은 너무너무 높은 기준에 우리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가동된 걸로 추측된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연금만 한해치를 잘할 건 아쉽잖아요. 개인도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보다 해외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물론 뭐 미국이 세계 자산 자체는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미국은 부채도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순부채국이거든요. 이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순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를 꼽아라라고 하면 비율로는 아마 대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 금액으로는 이제 일본이 압도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나라 다 해외 투자를,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인데 차트에서 보시면 대만이 엄청나네요. 네. 네. 우리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대만은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3배가 훨씬 넘는 아직 멀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네. 네. 대만은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규모가 우리보다 적고 그다음 경상학자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을 보더라도 지금 GDP의 100% 넘는 해외 주식과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앞으로 우리도 좀 더 자산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장 후발 주자인데 이 대만과 일본이 이렇게 해외 자산을 많이 갖게 된 배경 혹시 짐작되는 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판다, 덜 쓴다. 그러니까 경상학자가 많이 난다는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레알을 많이 벌었고 네. 많이 저축을 하고 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금리랑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대만도 보시면 2012년 이후에 이렇게 해외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난 걸 보실 그러네요. 수가 있는데 네. 그때가 금리가 2%를 기준금리가 2%를 밑돌았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해외 투자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점이 2014년, 15년인데 우리나라도 2015년에 기준금리가 2%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상흑자랑 저금리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내부에 투자할 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 한편으로는. 부분도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하고 우리도 일본보다는 훨씬 더 국내 금융 자산 규모가 자산 늘어난 속도를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에 투자하나요? 네. 해외 투자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주식과 채권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만과 일본의 공통점은 둘 다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GDP의 100%가 넘어요. 채권만. 일본은 원래 전체 자산의 60% 이상이 채권, 그다음에 나머지가 주식인데 최근에 일본이 주식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서? 이게 자산의 평가 금액까지 포함을 한 것이다 보니까 최근에 해외 주식 많이 올라가면서 평가액이 늘어난 부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채권 6대 주식 4. 6대 4. 네, 대만은 한 7대 3, 채권이 네. 7.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 나라들은 이렇게 채권을 많이 들고 있을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근데 사실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네.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워낙 우리가 요새 많이 오르니까 용기가 막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국민 성향이랑도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네, 주식이 이제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일본과 대만은 일단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직접 투자는 잘 안 하고 대부분 금융기관에 맡겨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대만에 출장 갔는데 대만의 개인들의 투자는 거의 생명보험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굉장히 특이하죠. 네. 일본은 이제 자산운용사에도 맡기고 보험사에도 맡기는데 대만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보험사에 맡기는 비중이 높고 그 보험사들은 제가 그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변액연금 이런 거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변액연금이라고 해도 이게 약간 노후자금 예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주는 아마 그 정도의 요구 수익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늘리고 거기서 이제 채권을 좀 비중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주식을 사이드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환해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환해지를 어떻게 할지 아까 국민연금 환해지를 안 한다라고 노해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만과 일본의 해외 채권 투자를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는 환해지 비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채권 투자하면서 환을 해지 안 하면 그건 채권 투자가 아니라 환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사실은 네. 안전 투자라기보다는 브라질 채권 투자하는 건 좀 별개의 네. 문제고 네.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환 변동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선진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환율 오픈을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환율 변동을 그대로 채권 변동성보다 높은 환율 변동성에 노출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한 70% 전후 7, 80% 정도 환해지를 하고요. 일본은 한 60% 전후 네, 그렇게 환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 해지력이니까 많이 하는 거네요, 해외 투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최근에 이제 대만 달러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이가 연관이 네.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휴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 차트 보시면 대만 달러 환율이 며칠 동안 10% 환율이 빠졌어요. 그리고 3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유가 미국하고 대만이 협상 중인데 대만 미디어에서 대만 달러 환율을 13.3 대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거의 환율이 30 몇이었는데 네. 13.3이면 원화 환율을 치자면 1,400원에서 거의 700원 뭐 더 거의 500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내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고 다 막 숏을 친 거죠. 달러를 팔고 대만 달러를 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달러는 보통 중화권 통화, 위안화 블록 통화로 분류되다 보니까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이런 통화들, 뭐 대만 달러, 원화, 말레이시아 링기, 싱가포르 달러 이런 통화들도 다 같이 반응하긴 했는데 대만 달러의 반응이 드라마틱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환율이 다 빠지는 건 사실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당장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뭐 3년 내 환율 올랐던 걸 한 번에 다 내리는 그런 흐름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결국은 롱이 너무 깊었다? 환율 상승에 베팅한 게 너무 대만 달러 환율이 올라갈 거다. 네, 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해외 투자 측면에서 보자면 대만이 사실 TSMC가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번 네. 달러를 그대로 뭐 미국에 거의 다 투자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차트 보시면 대만이 여러 미국의 채권 투자를 많이 했고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대만 생보사는 보통 한 7, 80% 환해지를 하지만 사실 뭐 몇 년째 환율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쵸. 환 해지 비용도 되게 높았어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환 해지 비용은 그냥 단순하게 미국 금리랑 우리 금리 비교했을 때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해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해지 비용도 많이 들고 대만 생보사들이 해지 비율을 계속 낮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 상승에 다 그냥 노출돼 있는 포지션이 많았다라는 또 거죠. 환해지를 안 하면 자산에서도 수익이 나고 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익이 더해지는 네. 그런 구조니까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노출을 네. 감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떠돌다 보니 생보사들도 해지 비율을 갑자기 높이면서 달러를 던지기도 하고 여긴 없지만 대만 수출 기업들도 달러를 많이 쟁여놨어요. 안 팔고. 네, 제가 그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어느 정도죠? 우리가 지금 거주자 외화예금이 1,0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네. 대만이 우리보다 나라가 작은데 2,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경상학자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우리도 많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도 네. 적지 않은 경상학자인데 그러면 기업들이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러를 안 팔고 많이 쟁여놨다. 네. 이런 얘기가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팔 달러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올라갈 거로 딱 대비를 해놨다가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서둘러서 달러를 내다 팔고 그게 이제 서로 악순환처럼 네. 이렇게 연쇄적인 물량으로 나왔던 결과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해외 투자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환율이 해외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대만의 사례를 보면 그러면 아까 이제 대만하고 일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해외 투자 상황은 어떤가요? 제 체감에는 네. 굉장히 열심히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하고 네.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지. 저희가 계속 해외 투자는 환율 전망할 때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선 그 기세가 더 네. 센 것 같아요. 네. 일단 왼쪽 차트 먼저 보시면 아까 이제 대만과 일본은 채권 비중이
비중이 훨씬 높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건 좀 너무합니다. 주식이 훨씬 네, 높습니다. 주식이 채권의 2배를 훨씬 네. 넘습니다. 네. 물론 주식이 많이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서 평가이익이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좀 리스크 테이킹에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와중에 또 주식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쵸. 수익이 나니까 너무 믿는. 또 환율도 네, 올라가고 네. 꼭 먹고 알 먹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들 좀 겁없이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른쪽이 투자자별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이 자산운용사에 보험사에 돈을 맡기면 그들이 운용하는 그런 간접 투자 시장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접 투자도 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펀드 가입하면 또 막 오래 걸리잖아요. 돈 찾는데도. 맞아요. 환매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에이, 막 에이. 눈에 딱 보이니까 네, 좀 맞습니다.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직접 내가 뛰어들겠다 이런 투자가들이 많은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는 개인들이 전체 투자의 25% 이상을 와. 직접 투자하는 게 대단하네. 네,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보다 해외 자산을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게 더 많았고요. 네. 올해 1분기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 최대거든요, 분기. 네. 1분기에요. 네, 1분기에 역대 최대인데 개인의 비중이 무려 38%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완전히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개인 중심, 직접 투자 중심, 주식 중심의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중심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대만 생보사들이 이제 환해지 비율을 높여가는, 다시 네.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들은 환해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환해지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환 리스크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고 힘들다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환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물론 그 우리 부분에, 돈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자산과 통화 노출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자연해지가 된다면 개인은 굉장히 미국 주식 네. 뭐 이렇게 달러.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분위기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또 그만큼 역작용도 굉장히 클 수 네. 있다는 그런 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차트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직접 해외 채권 주식 월간으로 산 것과 월 평균 환율의 추이를 그려봤는데 환율 레벨 너무 높을 때 주식하고 채권을 뭐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네. 너무 많이 사셨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막 사기보다는 환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이 환 관리를 하려면 기관 투자가처럼 선물환 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자산 투자하기도 힘든데 환율까지 관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계속 환율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번 대만 달러 사태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환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환율 좀 높을 때는 소위 이제 달러 자산 매수를 좀 줄인다거나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크기 이런 걸로 좀 조정하는 거. 적절한 배분. 그 정도가 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건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좀 우리가 환해지 도구들을 좀 이렇게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손쉽게는 뭐 레버리지 ETF, 달러 ETF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선물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해외 자산이 많은 분들은 달러 선물을 통해서 환 관리하는 것도 저는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선물이 어려울 수 있고 많이 공부하시고 잘 알고 하셔야 네.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20배 정도로 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선물안에 비해서 달러 선물이 개인들이 접근하기 더 쉬운 도구라고 네. 봐야 되나요? 그쵸. 선물은 장내 시장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진 않은데 다만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선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물론 현물한 시장도 오른쪽 차트에 보시다시피 커지고 있는데 현물한 시장의 한 거의 40% 가까이 규모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유동성도 네. 크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의 선물도 좀 고민해 보실 시점이 이제는 추천드릴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환율이 빠질 것 같다. 근데 자산은 계속 들고 있겠다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 선물 매도를 일정 부분 가지고 가면 환 리스크 해지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네요. 물론 아주 잘 알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거금 해지하는데 비용은 덜 들지만 일단 그 상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공부는 필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환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쉽지 않은 얘기라 항상 좀 고민을 하긴 하는데 워낙 환율 변동성도 커지고 환율도 일방향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서 환해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 있으면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담 없이 궁금한 내용 환율과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 환톡!